최저임금의 저도 최저임금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폭등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치킨, 햄버거, 분식 등 서민들의 음식값이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는 직원 고용을 줄이고 무인 편의점과 셀프 주유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곳곳에서 해고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을 없애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폭등 덕분에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구급 공무원입니다. 구급 공무원들의 급여가 무려 12% 넘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16.4% 폭등은 꿈의 직장이라는 구급 공무원 급여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구급 공무원 급여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으니 8급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고 공무원 급여의 연쇄적인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저임금 폭등의 최대 수혜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역시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 그 대책입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폭등시켜 시장을 교란시킨 장본인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자영업자들의 살려는 몸부림을 단속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세월호 그리고 사드 배치 등 자신들이 일을 그르쳐놓고 비판이 나오면 유언비어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다가 민심과 멀어져 버린 박근혜 정부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당 통합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 반대 측이 전당대회마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이라면서 합당을 한사코 반대하니까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측은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로만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전당원 투표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 거부 운동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반대 측은 전당원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합당 여부를 묻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마저 저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민심이 절대 통합 반대라고 하지만 신년 갤럽 여론조사는 호남에서 통합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고 통합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호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호남도 박수 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갤럽 여론조사와 일치합니다. 전당원 투표 이전과 이후는 그 입장이 달라져야 정상적인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분명해진 이상 그 의사를 존중하는 모양새라도 갖추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면 당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원들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 그것마저 싫다면 전당대회 저지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반대 투표를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부풀리고
작은 흠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부각시키는 현란한 기술이 반대 측의 지지를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정도로 가자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의 모두 발언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합당파, 당권파에 있습니다. 합당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어도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당대표가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국가의 정치 기본이 결여된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필요 없이 여론조사 한번 돌리고 그럴듯한 정책 하나에 엮어서 재신임 투표하면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합당에 대한 당원의 지지는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합당 반대파, 자강파의 투표 거부 운동 속에서 24%의 투표율에 74%의 재신임을 받은 것이 합당에 대해 무엇을 보증한다는 것입니까? 당원들이 요청한 당원 투표에서는 33.3%의 투표율이 필요한데 당대표가 요청한 당원 투표에서는 33.3%의 투표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에 맞습니까? 법원의 정당 정치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재신임 투표 절차에 대한 가처분이 불필요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당원과 국민의 합당에 대한 지지의 근거입니까? 법원이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 절차라고 규정한 재신임 당원 투표를 가지고 당원 75%가 합당에 찬성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근거로 지난 당원 투표 때 당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듯 이번에는 정당법과 당원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시행세칙으로 합당을 밀어붙인다면 정당 역사에 길이 남는 꼼수 독재라는 오명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한편 두 당이 합당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여론조사가 합당을 정당화시켜줍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합당한다고 해도 당연히 지지율이 오를 텐데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합당도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물론 민주당과 합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다르다고 할 겁니까? 시너지 효과가 마이너스거나 거의 없다는 여론조사들도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점점 없어진다고 여론조사가 나오면 합당 절차를 중단할 겁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 추진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라고 요구해왔던 논리가 바로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많은 것이 발견되면 가던 길을 멈추거나 되돌이켜야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민의당 당대표만은 거기에서 예외입니까?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대의기관입니다.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도 의회 정치가 정당 정치의 핵심 중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39명 중 합당에 찬성하는 의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합당에 사생결단 반대하는 의원이 18명이고 중재파 10명도 합당 강행에는 반대하고 다만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당 전당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당을 분열시키는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을 분열시키면서 당은 분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라 하더라도 합당되는 새로운 당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 이유가 국민의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뜻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거스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뜻이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에 투표하여 국민의당 의원들을 당선시킨 유권자의 뜻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합당 반대 의사로 대의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당에 대해 투표한 유권자의 뜻을 중시한다면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어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유권자의 뜻에 정면 위배한 것일 텐데 왜 그분들과 합당을 해야 합니까? 더구나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게 김연아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하면서 비례대표의 탈당 자유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또한 2016년 총선 당시 우리 당을 도왔던 경남과 부산의 지방 의원들을 출당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출당되어 우리 당에 들어온 바 있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문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달라는 범호남 유권자의 뜻과 다당제를 통해 공존과 합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달라는 중도개혁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당입니다. 그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것은 땅에 떨어진